두 번째 발제는 한국방사광 이용자협회 김현정 회장님께서 충북 방사광 가속기 이용에 관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현정 회장님은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올해부터 제15대 한국방사광 이용자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정회원 1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매년 방사광 이용자 연구 발표회 국제 학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정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옵니다. 먼저 소개를 잘 해주셔서 김현정입니다. 제가 먼저 이 충북 오창에 또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시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사실 충북에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 방사광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많은 인력들을 배출해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목차를 정했는데요. 방사광 가속기의 개요나 이용은 또 많은 분들이 벌써 말씀을 하셨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고 또 이 시설이 그냥 보통 연구소가 아니고 지금 더 이용자를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특이사항을 제가 방사광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구자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선 빔을 발생하는 장치와 또 이렇게 발생된 X선을 이용하는 장치, 그게 지금 빔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이용한다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사형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다른 연구를 동시에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초과학이나 또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여러 분야의 물리, 생물, 화학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노벨상이 이미 이쪽에 방사광 가속기 또는 X선을 이용해서 수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류 발전에 기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전에 이주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국가의 리더십,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사광 가속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요. 어떤 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슬라이드긴 한데, 이게 이제 포항에서 쓰는 보통 3세대라고 하는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X선 빔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빔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새로 지어질 충북의 오창에 지어질 가속기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빔을 얻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기술적인 말이라서 제가 조금 피하긴 하는데, 이렇게 빔이 작고 세고 높은 에너지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결맞음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점같이 먼저 얻어지고 또 나중에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X선을 이용해서 전체 물질의 구조를 아는 것 외에 굉장히 국부적인 현상도 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오창 방사광 가속기의 굉장한 장점이 되고 특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과학 기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특성 때문에 그 이전에 못 보던 과학 현상들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산업에서도 훨씬 새로운 그 신약 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이런 그 디바이스라든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반도체 쪽에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라든가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이용자 협회가 현재 포항 방사강 가속기를 중심으로, 사실 그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현황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공개되는 자료고, 지금 포항 가속기 현황을 보시면 해마다 이용자 수가 정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작년 기준 6,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PLS2라고 그 업그레이드가 된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새로운 방사강 가속기가 세워지면 사실은 이 방사강 가속기를 쓰는 분들이 포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가속기를 쓸 수 있도록 쓰는 거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경쟁률은 2대 1이고요. 경쟁이 높은 빔 라인은 4대 1이 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쓰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을 보시면, 따라서 이런 이용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쓰냐, 이용자의 범위는 뭐냐 보시면, 이용자의 범위는 현재 포항 가속기를 중심으로 대학이 84%, 연구소가 11%, 산업체가 2%,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산업체가 2%밖에 안 되긴 하지만, 실제는 그 산업체는 여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배정된 산업체를 얘기하고요. 또 많은 산업체의 경우에 대학과 공동 연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통계는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용을 하게 되는 보통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실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전문위원회에 다시 또 심사를 또 거치고, 그 다음에 가속기 연구소에 배정을 통보하게 되면 이용자한테 이제 실험 배정 결과가 통보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심사와 전문위원회 심사, 가속기 연구소의 배정 통보,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이용자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심사를 거쳐서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연구하는 데 공개를 기준으로 하고요. 공개한다라는 것은 논문을 낸다라는 과정이 있어서, 현재 그 기업체 또는 산업체의 경우는 바로 이런 그 비공개 과제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실제는 시간적으로는 빨리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현재 포항에서는 산업기술융합센터라는 별도의 기술 지원 절차를 밟아서 실험을 할 수도, 연구를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오창의 경우에는 이런 이용 절차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 이것은 사실 꼭 오창뿐만 아니라 이후 포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산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뭔가 전용 빔라인이라든가 훨씬 빨리 긴급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보통 이용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실험 결과가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차를 거치느라고 4개월에서 6개월 걸치는 절차를 뭔가 줄이고 긴급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또는 지금 인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최첨단 실험 장비를 구축하거나 실험 기법을 개발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파트너 과제라고 해서 그 이용자 중에도 정말 전문 인력들을 이런 파트너 과제를 이용해서 장기 빔타임을 제공하고, 그때 개발했던 실험 내용은 일반 이용자들이나 산업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능 가속기는 보통의 연구소라는 개념과 또 이렇게 국가 대형 이용자 시설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연구를 한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24시간을 가동하게 됩니다, 보통. 그 다음에 평균 1일에서 7일 정도의 빔타임을 받아서 보통 와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동시에 지금 40개의 빔라인이라고 하면 40개의 실험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들이 외부에서 와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는 지금 충북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고 또는 세계에서 이 시설이 정말 좋으면 오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연구소, 성공적인 방사능 가속기가 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실험실 수준에서 불가능한 연구를 하려면 우수한 연구 인력, 지원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을 가동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24시간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험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평균 1일에서 7일 동안 와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와서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출장을 와서 실제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필요한 거죠. 편리한 시설. 그 다음에 여기가 동시에 이런 인원들이 왔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접근 편의성은 이미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설이 우리 산업체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하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은 모든 방사능 가속기는 세계적으로 제일 좋으면 어디서든지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국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제화 전문 인력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또한 강조되고 있는 산업체를 정말 잘 도와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멤브레인이라든가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한 것처럼 다수요의 기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실험들은 자동화나 효율성이나 우수한 분석 인력이 우선 최고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최고 성능의 가속기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최고 성능의 가속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인력이 최고면 사실은 가장 좋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속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많은 경우에 저희가 그러니까 구축을 하는 비용에 인력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을 사실 마련하셨고 계속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조금 차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만 적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측정, 분석, 연구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방사능 가속기는 사실 꽃입니다. 소위 말해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하셔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시고 또 핵심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미 오창 가속기는 방사능 가속기는 사실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포항에서 이미 그동안 20몇 년간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를 새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국에 있는 이용자 그룹을 잘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그 그룹에서 훌륭한 사람들, 우수한 인재들이 오창 방사능 가속기에서 인력으로 일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끌어가면 사실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라는 그룹도 사실은 몇 가지 실험만 본인의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를 하는 그룹도 있지만 이렇게 X선 실험을 기법을 개발하거나 또는 방사능 가속기 이용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의 사정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사실 이 실험을 하고 있던 이용자들이 바로 석박사 학생들이 이용자로 와서 실험하지만 그 학생들이 연구소 인력으로 남고 또 그 학생들이 사실 산업체로 가는 거거든요. 산업체에 갔을 때 바로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본인의 공부할 때 좋은 연구 결과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산업체에서도 충분히 활력을 주어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그룹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가장 최우수 학생들이 이 분야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분석 장비,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도출해서 이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용자 시설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본인이 정말 우수한 인력이 남으려면 본인의 최첨단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으면 사실 이 분야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정주 요건 사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주가 교육시설,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요사이 정주 조건이 좋다는 게 뭐 백화점이 있고 또 뭐 극장도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교육시설이 확보돼서 학군이 좋으면 다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사선 가속기가 정말 좋은 시설로, 좋은 연구시설로 또 좋은 이용시설로 남으려면 그 좋은 최우수 연구 인력들이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도 사실 이용자라는 의미는 그 상주하는 연구 인력 포함해서 모든 그 가속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최우수의 연구 인력들이 이 분야에 남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창이 전국 어디서나 평균 1시간대 이용이 가능한 최고의 교통편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 지역에 정말 국가 최고 대형 시설의 대형 이용 및 연구 시설을 유치하셨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에 첨단 분석 기술 및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또 이런 수월성이 정말 직접적으로 산업체에 분석 결과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연구 인력이 일하고 싶은 연구소가 되고 국가의 자부심을 가지는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제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